풀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머의 주식기초 강의. 비트코인이 아주 핫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왜 핫한지, 또 어디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원인과 또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핫한 이유와 또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꼭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인데 이 예술을, 종합 예술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쟁이로서 또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금본위제부터 시작이 되죠. 화폐에서부터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본위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본위제는 뭐냐? 옛날에는 금화가 최고였죠. 금화, 은화가 최고였죠. 근데 이게 갖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 금덩어리 들고 다니면서 금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무거워. 힘들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뭐 집을 한 채 사려고 그래도 그렇고 말 한 마리를 사려고 그래도 그렇고 뭘 조금 큰 거를 사려고 그러면 많이 가져가야 돼. 비효율적이야. 자, 그러면 금을 또 어디 은행 같은 데다 보관해 놓으니까 보관을 해놔. 보관해 놓고 보관 증서를 받아. 그 이 보관 증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금 얼마 보관 증서, 어음처럼, 그죠? 그거를 가져가서 이거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이거 받은 사람이 가서 금을 찾고, 그런 게 이제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 들고 다니면 되니까 금을 막 괴짝으로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영국 화폐의 이름이 뭐예요? 파운드. 파운드는 무게. 금의 무게가 파운드. 그래서 10파운드, 20파운드. 그래서 금을 10파운드, 금을 20파운드, 금을 50파운드를 바꿀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니기도 편해, 쓰기도 편해, 얼마나 좋아. 금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그렇게 시작된 게 화폐죠. 그래서 금하고 화폐는 늘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금이 있는 만큼, 금이 보관되어 있는 만큼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은행이랑도 똑같은데, 모든 그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다 화폐로 은행이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 왜 그래요? 저축해 놓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실제로 현금으로 찾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 현금이 다 돌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우리가 자산으로 있는 것의 몇 프로만 갖고 있으면 됐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도 가만 보니까 이거 굳이 금을 보관해놨지 다 찾아가지는 않아. 그리고 그 증서 갖고 왔다가도 금 있는 거 확인만 하고서는 그냥 일단 놔둬. 그것도 돈처럼 쓰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금이 보유되어 있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그러니까 금 보관 증서를 더 많이 돌리게도 되고, 그러다가 사고도 나고, 너무 심하면. 근데 이제 이 금본위제가 이게 금과 돈이 일치되어 오다가 어디서 이게 깨져버리냐면, 베트남 전쟁 때 그 미국에서 금을 다 보관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달러를 찍어냈어야 되는데, 베트남 전쟁 때 돈이 많이 필요해. 전쟁은 돈 없으면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데 쟤네가 저게 금이 저만큼 있기는 있어?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찍어내는 걸 보고 유럽의 나라 한 나라씩 우리 이 달러 이만큼 있으니까 금으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러다가는 금 바닥나겠다 싶어서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이제
금과 달러는 동일시 되지 않는다. 달러로 금을 바꿀 수 없다. 안 바꿔줄게요. 그렇게 되면서 깨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량을 나라마다 이제 조절을 하고 화폐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화폐 전쟁의 제일 최대의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이죠. 그 환율을 딱 다운시켜 버리면서 잘 나가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오게 된 계기가 그 환율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화가 되는 기축 통화가 되는 달러가 돼 버리니까 미국이 모든 그 화폐의 질서라든지 세계 경제 질서를 다 좌지우지해. 그 돈 필요하면 돈 막 찍어내고, 그 인플레이션 막 오게 만들고, 그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들 하고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막 오르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한 사람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만들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이 채굴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 찍어내지 않아. 그러니까 돈의 가치처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었지만 점점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암호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안전합니다. 높은 보안성이 있고, 데이터 관리도 되고, 높은 신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마음대로 나라 정책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힘으로 이게 조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리트 있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었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게 여러 나라에서도 다 쓸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암흑의 돈들이 좋아해. 왜? 모르니까. 이게 거의 누가 누구 건지 몰라. 지갑만 있으면 돼. 전자지갑만 있으면 그 지갑에 암호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갑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검은 돈들이. 이 머니 라운드리가 되는 거예요.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법화를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 중국은 절대 이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대신 뭐래요?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요. 디지털 화폐도 암호화폐 기술이 들어가요. 블록체인도 가상화폐도 암호화폐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차이점이 뭡니까? 디지털 화폐는 나라에서 만들고, 또 이 유통이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기술을 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도 사람을 통제하려다 보니까 제일 기술이 뛰어나, 최고야. 그리고 돈 돌아가는 것도 통제하려다 보니까 딴 나라는 없는데 벌써 디지털 화폐를, 인민화를 만들어서 이하나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통제에 관련된 기술은 중국이 하오하오 최고예요. 근데 이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는 절대로 중국에서는 용인을 못합니다. 통제가 안 돼. 그리고 모든 나라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검은 돈이 세탁이 되고 세금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음지에서 계속 자라던 암호화폐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그리고 이 결정적인 게 뭡니까? 결정적인 거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그게 막혔다가 법원에서 법적인 논리로 들어가 버리면서 통과가 됐어요. 비트코인은 불법으로 합법화 시켜주지 않는데, 비트코인 ETF는 ETF 관점에서 보면서 자산을 투자하는 ETF야. 이게 어때서? 그래서 ETF는 통과가 된 거예요.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뛰는데, 비트코인이 뛰는 이유는 그것뿐만은 아니죠,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들이 뜨는 이유는 예, 금리에 있습니다. 금리를 알아야 돼요. 돈을 알아야 돼요. 금리가 만약에 얘를 들려고 얘를 이렇게 확연하게 와닿게 하려고 높은 거지 누가 이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금리가 10%, 뭐 15%짜리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 근데 금리가 10%야. 그러면은 10억을 꾼 사람은 금리 10%면은 와, 1억을 1년에 1억을 갚아야 돼. 죽어나요, 죽어나. 매월 얼마씩 갚아야 돼 도대체. 근데 내가 꾼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 10억을. 그리고 그 10억이 있고 이유를 10%를 받으니까 매년 1억씩 생겨. 좋죠. 그러면 이 10억의 위력이 10억의 가치가 짱이에요, 짱.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 근데 금리가 5%로 내려가. 5%? 3% 해, 3%. 3%로 내려가. 1%로 내릴까? 극단적으로? 어쨌든 3%야. 그러면 3천만 원. 그죠? 1년에.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년에 3천만 원. 1억, 10억이 10%일 때, 금리가 10%일 때 1억. 그 돈의 가치가,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돈을 꾼 사람 입장에서는 1년에 3천만 원 1억 갚는 것보다 훨 낫죠. 근데 10억을 내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1억씩 들어오던 게 3천만 원밖에 안 들어와. 에이, 10억 있어봤잖아.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억이 있는 가치예요. 그래서 300만 원은 3억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노동을 통해서 매월 얼마를 버는 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 금리가 내려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겁니다. 돈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가치가 올라가요? 다른 가치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 부동산, 그죠? 그리고 투자 자산들,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가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요즘에 금값 오르죠? 계속 금가치 올라가요. 물론 이게 주식도 지금 이제 올라가죠. 미국 주식은 뭐 장난 아니게 오르고 우리나라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종목들은. 그죠? 이제 가상화폐도 비트코인도 난리 났죠, 지금. 이제 부동산만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만 이제 부동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털 거 다 털면 태영이가 또 어떤 제2의 태영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털 거 다 털면 이제 부동산도 가치가 올라가겠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역사인 거예요. 짜장면이 옛날에 500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먹어보신 분? 500원 내고 지금은 5,000원 내도 먹기 힘들어요. 6,000원, 7,000원. 5,000원이라고 쳐요. 뭐야? 10배가 올라잖아요, 가격이. 이게 뭐예요? 물건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오르듯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의 역사예요. 주가도 그렇게 보면 돼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과자 파는 회사가 라면 파는 회사가 라면 100원에 팔던 회사였는데 라면값 올라서 지금 500원, 뭐 700원, 1000원짜리 라면도 있고. 그러면 올라가면 매출도 오르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출 올라가면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역사인 거예요.
모든 게 원자재 값도 계속 오르면 매출이 오르면서 주가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그 돈의 가치를 이런 데에서 내가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겠어요? 이제 내릴 일만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내릴 거. 예, 어차피 금리 인하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인플레이션 장으로 주가들이 어마무시하게 신고가 쓰면서 가고 있죠. 예. 그리고 공시도 자세히 보세요.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온 애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매출이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랐잖아요. 원자재 값 오르고, 공사를 그럼 옛날 값으로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수주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올려서 받고 그러면 매출이 늘고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야죠. 이익이 늘어버리는데, 매출이 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장세라는 거예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미 기대감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일단은 지금 너무 그 미국 장이 세니까 이게 언제 또 있었냐면 IMF 때. 그때도 금리가 높았어요. 금리를 안 내리고 계속 미국이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때 빚이 DSR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은행빚을 많이 졌다가 된통당했죠. 이제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 IMF 때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내리지 않고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MF 오고 다른 나라들도 IMF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렇게 계속 금리가 지금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뭐 1월달 할 줄 알 때 안 나고 3월달 할 줄 알 때 3월달도 물 건너간 것 같고 5월에서 6월이나 돼야지 뭐 될까. 뭐 갑자기 3월에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모르지만 언제인 것 뿐이지 금리가 인하될 거는 다들 확실하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 그러면서 주가가 미국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다 모든 유럽도 가죠. 동남아도 가죠. 중국만 삐리리 했는데 중국도 바닥 찍고 이제 출발하죠. 우리나라도 밸류업까지 써가면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다 대선 있고 총선들이 있죠.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금값도 올라 비트코인도 가는 거죠. 또 ETF가 나오면서 국힘에서 또 뉴스 나왔죠. ETF 미국에서만 합법하고 우리는 합법 안 했는데 우리나라도 ETF 비트코인 ETF를 합법화하겠다. 그러면 호재죠. 비트코인 쪽은 호재예요. 그래서 또 오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예요? 변동성. 어마무시한 변동성. 상한가고 하한가고 없어요. 그래도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안전장치가 그나마 있는 게 뭐예요?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도 있지만 하한가 상한가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30% 되면 더 이상 안 내려가. 플러스 30%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 딱 그날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수치,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수치. 상한가 하한가가 우리는 있어요. 주식엔. 근데 미국은 없죠. 그래서 뭐 60% 폭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만에. 거의 드물지만 있어요. 그렇듯이 비트코인도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고 변동성이 심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을 알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공부가 돼야지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빨리 가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를 봤어요. 보면 역사가 나오죠. 비트코인이 이때 한번 18년도에 올랐어요. 그리고 내리 한 1년 정도를 조정하고서는 또 그 언저리까지 한번 올랐었어요. 이 쌍봉인 셈이죠. 그러더니 이거 주봉이에요. 이거는 지금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네. 10,000불에서 70,000불까지 7배 올랐죠. 1년 만에 오르죠. 그리고 또 반토막 나죠. 떨어질 땐 반토막 나면서 떨어져요. 그랬다 다시 한번 반등을 줘요. 얘 특징이에요. 이게 쌍봉을 만드는 게.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바닥이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갔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서 출발해요? 20,000불에서 출발을 했죠. 20,000불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70,000불, 좀 있으면 80,000불 전고점 돌파하게 생겼죠. 요번에 가면 돌파하죠. 바닥이 출발 여기니까 10,000불 이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돌파한다고 봐요. 돌파해서 가면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다른 지폐처럼 막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라 한정되게 조금씩 제공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찍어내는 것도 별로 많지 않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급이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얼마나 언제까지 올라갈지 알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지가 어디냐가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죠. 꼭지에서 팔아야지 되는데 꼭지에선 못 팔고 그냥 좀 어느 정도 수익 났다 싶으면은 팔아도 되는데 그게 옆구리가 될지 겨드랑이가 될지 알 수는 없죠. 근데 대가리가 나오고 나면 그리고 밑에서 샀기 때문에 수익을 깔고 있으면 쌍봉 다시 한번 쳐줄 때 팔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쌍봉을 쳐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한 몇 주 정도 걸려나? 한 20주에서 30주면 52주니까 한 반년, 6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어요. 6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지만 쌍봉이 왔을 때 팔 수 있죠. 그리고 장기로 보는 거죠. 얘가 내려와도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진 않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원리예요. 어느 정도 팔 사람 다 팔면 거기서 멈추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특히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어디서 잡아요? 분명히 이런 80,000불 이런 데서 잡는다고. 또 간다고. 여기 이제 넘어갈 거라고 여기서 잡았을 거야. 사람들 많이 잡았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많이들 팔았을 거야. 그리고 다 내려오면 이제 싸지면 또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수익을 깔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갔을 때 꼭지가 나오는 거는 꼭지에선 팔 수 없지만, 쌍봉도 이거는 잘 나온 편이고 어떻게 나올 수 알 수는 없지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파를 줄 때 파는 게, 그쵸. 그래야지 여기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등파가 제일 기다릴 수 있고 장기 투자로 본다면 안정성 있게 팔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쌍봉이 나올 때, 꼭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가져가면 이럴 때 팔아도 늦지 않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이 있다면, 제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게 금리 인하를 보면서 어차피 금리 인하하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 그때가 단기 꼭지가 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이미 기대감이, 그게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는 두렵다가 폭탄이 탁 터지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 비트코인의 단기 꼭지가 될 확률이 높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풀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방으로 가요. 안녕. 음악.